안녕하세요. 네. 중국어사 잘 보셨나요? 오늘 이제 9주차 수업인데,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은요, 보통 이제 계산하는 문제였죠. 계산하는 문제였고,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의사결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장기적 의사결정에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단기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단기적 의사결정에는 관련된 것이 이제 관련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있었을 때 그 대안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 그러한 의사결정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의사결정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의사결정의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결정 유형, 이렇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의사결정 접근 방법.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요, 총액 접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차액 접근법이 있죠. 그래서 차액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중분 수입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중분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분 수익에서 중분 비용을 빼서 중분 이익을 구하는, 그래서 이제 중분 이익이 0보다 커요. 그러면 그것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 중분 이익이 음수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기각하는 그러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의사결정 유형에는 첫 번째는 특별 주문 수락 여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의 생산 중단 여부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기업이 자가 제조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구입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부할 내용은 보조 부문의 운영 여부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의사결정 유형 중에서 특별 주문 수락 여부, 그 다음에 제품의 생산 중단 여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 자가 제조 외부 구입 그리고 보조 부문 운영 여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프린터 다 준비되셨죠? 이제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관련 원가가 나오죠. 관련 원가. 그래서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의사결정. 그래서 의사결정은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대체적 대안들 중에서 최적의 대안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의사결정이 되겠죠. 의사결정.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목표, 그러니까 기업의 특정 목표 뭐죠? 네,
이익을 내는 것이 되겠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의사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대체적 대안들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대안이 있고 손실 나는 대안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익이 나는 대안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한 의사결정을 오늘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기적 의사결정이 나와요. 단기적 의사결정은요, 의사결정 효과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나타나는 의사결정을 단기적 의사결정이라고 하죠. 단기적 의사결정은 관련 원가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단기적 의사결정 관련 원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장기적 의사결정이 나와요. 장기적 의사결정은요, 의사결정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의사결정, 이것을 장기적 의사결정이라고 하죠. 장기적 의사결정은 관련되는 것이 자본 예산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본 예산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의사결정에는 단기적 의사결정 그리고 장기적 의사결정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관련 수익과 관련 원가가 나와요. 관련 수익, 관련 수익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수익을 의미하는 거죠.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수익. 즉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수익은 고려 중인 대체적 대안들 사이에 차이가 나는 미래현금 수익. 이것이 관련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관련 수익에 차이가 나는 차이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차이가 나야 되겠죠. 차이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미래 현금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미래 체크하시고 수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차이, 미래, 수익 이것이 관련 수익이 되는 거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관련 원가 볼게요. 관련 원가는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과 관련 있는 수익과 관련 있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 이것이 관련 수익, 관련 원가가 된다. 이게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관련 원가는요, 거료 중인 대체적 대안들 사이에 차이가 나는 미래현금 지출 원가가 된다. 이것도 차이에다가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차이, 그리고 미래, 그리고 원가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 수익과 그리고 관련 원가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셨죠. 그다음에 세 번째 기회비용과 매몰 원가가 나오죠. 그래서 기회비용 한번 처음에 보도록 할게요. 기회비용은요, 특정 대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포기해야 하는 이익,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즉, 기회비용은요, 선택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특정 대안을 채택하고 다른 대안을 포기할 경우, 이때 포기한 대안의 이익,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는데 막 놀고 싶죠. 막 놀고 싶은데 그 노는 거 대신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공부를 하게 되면 성적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노는 것을 포기하는 것, 노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리가 되시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매몰 원가가 나오죠. 매몰 원가는요, 의사결정 시점 이전에 이미 발생한 원가, 이것을 매몰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매몰 원가는요, 현재 또는 미래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여도 변경될 수 없으므로 의사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관련 원가, 이것을 매몰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몰 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원가는 다시 이제 되돌릴 수 없죠.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그 원가, 그것이 매몰 원가다. 이게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과 매몰 원가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의사결정의 접근 방법이 나오죠. 의사결정의 접근 방법에는 총액 접근법, 그 다음에 차액 접근법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문제 포인트가 차액 접근법에 대해서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차액 접근법은 증분 접근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총액 접근법. 총액 접근법은요, 각 대안별로 총 수익과 총 비용을 구하여 이익을 계산한 후에 이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이것을 총액 접근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차액 접근법 내지는 증분 접근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액 접근법 내용을 보시면 각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항목만을 이용해서 증분 수익과 증분 비용을 구하고 증분 수익에서 증분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증분 이익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것이 차액 접근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예가 나와 있죠. 계획안을 선택한다면 어떤 계획이 있죠? 그 계획안을 선택을 한다면 증분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증분 비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증분 이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증분 이익이 0보다 커요. 그러면 이익이 발생이 된 거죠. 이익이 발생된 것은 채택을 해야 되겠죠. 반면에 이익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손실이 발생된 거죠.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의사결정은 기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제 증분 수익과 증분 비용이 나오는데 증분 수익에는요, 매출액 증가분이 있죠. 매출액 증가분 그리고 비용 감소분이 있다. 그러니까 증분 수익은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증분 수익이 발생한 거겠죠. 반면에 증분 비용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원가가 증가한다. 원가 증가분, 그 다음에 매출액 감소분이라는 것은 증분 비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증분 이익을 구하게 돼요.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기회 비용이 발생하겠죠. 기회 비용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가지 형태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첫 번째 발생하는 기회 비용은요, 기존 정규 시장에 이익 감소분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효 생산 능력의 대체적 용도를 통한 이익 상실분 이라는 것이 기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차액 접근법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알아가 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결정 개념, 그 다음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 의사결정에는 의사결정 유형, 특별 주문 수락 여부, 두 번째 제품의 생산 중단 여부, 세 번째 자가 제조, 외부 구입, 그 다음 네 번째 보조 부문 운영 여부. 이게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첫 번째 특별 주문 수락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의 생산 중단 여부,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첫 번째 특별 주문 수락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에 나오죠. 이 페이지 보세요.
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특수 주문 수락 여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의의가 나오죠. 의의를 보시면요, 기업은 예상하지 못했던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대량 구매하겠으니 가격을 특별히 할인해 달라고 제의를 받는 경우, 이때가 특수 주문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수 주문 수락 여부를 하기 위해서 증분 비용이 발생하겠죠. 증분 수익이 발생하고 증분 원가가 발생하는데 증분 비용 할 때 고려 사항이죠. 세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 보시면 유효 생산 능력이 존재하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효 생산 능력의 대체적 용도가 있는가, 대체적 용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기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증분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잘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효 생산 능력의 존재 여부가 나와요. 유효 생산 능력의 존재 여부. 첫 번째는 유효 생산 능력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유효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첫 번째, 유효 생산 능력이 존재하는 경우는 특별 주문량보다 유효 생산 능력이 큰 경우가 되는 거죠. A 기업이 있죠. A 기업이 있는데 7,000개 생산할 수 있어요. 7,000개 생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3,000개를 더 생산할 수 있어요. 3,000개를 더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유효 생산 능력이 되는 거죠. 3,000개가 유효 생산 능력이 돼요. 그럼 이제 총 이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10,000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총 유효 생산 능력은 10,000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효 생산 능력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7,000개에서 3,000개까지 생산할 수 있으면 이것이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유효 생산 능력이 존재하는 경우니까 3,000개까지는 더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3,000개를 초과하는 4,000개를 다시 특별 주문 수락해야 될 경우가 생기겠죠. 그것이 이제 유효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경우니까 10,000개를 넘어서서 11,000개가 되겠죠. 11,000개가 되면 1,000개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효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특별 주문량이 유효 생산 능력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게 되면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겠죠.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외부에서 구입하는 방법. 외부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 방법은요, 기존 정규 시장의 판매량을 감소시켜 특별 주문에 충당하는 방법. 이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이 되겠죠.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방법 세 번째 보시면요, 기존 정규 시장에서 판매량을 감소시키면 기존 정규 시장의 매출액과
변동 원가가 감소하여 공원 이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기존 정규 시장의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특별 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효 생산 능력의 대체적 용도가 있는 경우가 나오죠. 유효 생산 능력의 대체적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 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유효 생산 능력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이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임대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임대료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3페이지 보시면 특별 주문과 관련된 예제가 나와 있죠. 예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어요? 그럼 예제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고수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10,000개이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고수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10,00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기의 예산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죠. 매출액은 140만 원이 나오죠. 140만 원인데 7,000개를 생산했죠. 7,000개를 생산하고 판매 가격은 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7,000개 곱하기 200원에서 140만 원이 나온다. 이것이 매출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동 원가. 변동 원가는 구분을 변동 제조 원가 그리고 변동 판매 관리비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변동 제조 원가. 변동 제조 원가는 98만 원, 그리고 변동 판매 관리비는 14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토탈 변동 원가는 112만 원. 그래서 140만 원에서 112만 원 빼주게 되면 28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변동 원가, 변동 제조 원가 보세요. 변동 제조 원가 보시면 98만 원 나있죠. 98만 원에서 생산량이 7,000개가 되죠. 그러면 7,000개가 되면은 변동 원가, 단일한 변동 원가는 얼마가 되죠? 네, 140원 나오게 되죠. 140원. 그 다음에 변동 판매 관리비는
14만 원이죠. 14만 원에서 7,000개를 나눠줘요. 7,000개 나눠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20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7,000개 곱하기 140원, 그러니까 변동 제조 원가는 7,000개 곱하기 140원이 나오게 되고, 변동 판매 관리비는 14만 원에서 7,000개 빼줘서 당일당 변동 원가가 20원 나오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원 이익이 28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고정 원가. 고정 원가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나오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15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고정 판매 관리비가 나오죠. 고정 판매 관리비는 5만 원. 그러면 고정 원가 토탈 2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8만 원에서 8만 원 빼주게 되면 20만 원 빼주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8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이렇게 정리하고 밑에 다시 문제를 보시면 예산을 편성한 후에 회사는 외국의 백화점에서 A 제품을 개당 170원에 구입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 주문과 관련해서 운송비 2만 원 외에 판매 관리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운송비 2만 원 외에 판매 관리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다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첫 번째는 특별 주문량이 2,000개인데, 두 번째 케이스는 특별 주문량이 4,0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까지만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특별 주문량이 4,000개일 때부터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특별 주문량이 2,00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7,000개를 생산했는데 최대 생산 능력은 10,000개까지가 되는 거죠. 10,000개까지가 되니까 3,000개가 유 생산 능력이 되겠죠. 그 중에서 2,000개까지 생산되니까 그 범위 내에 있죠. 유 생산 능력 내에 있으니까 이때 문제를 풀게 되면요. 첫 번째 중분 수익을 구해야 돼요. 중분 수익. 중분 수익은 아까 어떤 케이스가 있었죠? 네, 첫 번째 케이스는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래서 매출액 증가분을 정리하게 되면 2,000개를 주문을 했죠. 그러니까 2,000개. 2,000개에서 거기 개당 170원에 구입을 하겠다고 했죠. 170원에 체크해 두세요. 곱하기 170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매출액 증가분. 그래서 2,000개 곱하기 170원 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34만 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증분 비용. 증분 비용 이제 변동 원가 증가분이겠죠. 변동 원가 증가분. 변동 원가 증가분은 2,000개 생산했죠. 2,000개 곱하기 변동 원가. 변동 원가 보니까 위에 변동 제조 원가가 있죠. 140원이 있죠. 140원을 여기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000개 곱하기 140원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28만 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변동 원가 증가분은 28만 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비 증가분이 있죠. 운송비 증가분 아까 밑에
이 주문과 관련해서 운송비 2만 원 외에 판매 관리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송비 2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증분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운송비 증가분이 이렇게 2만 원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34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주게 되면 증분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증분이익은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4만 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증분 수익이 34만 원, 그리고 증분 비용이 30만 원 이렇게 해주게 되니까 증분이익은 4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4만 원은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0보다 크게 되니까 이 특별 주문을 수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익이 4만 원 발생하니까 이 특별 주문을 수납할 수 있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특별 주문량이 4,000개일 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